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입니다. TBC는 2023년 새해를 다 함께 미래로 지역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정치와 사회, 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지역의 희망을 찾아보는 한 해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 대구시와 경상북도 두 광역단체장을 모시고 새해 계획과 비전 그리고 전략을 들어보는 신년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모셨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소감부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울진 산불부터 시작해서 영덕, 군위, 고령, 산불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포항, 경주의 태풍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봉화에 강부가 매몰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서 경제적 고통이 아주 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도민들께서 잘 버텨주시고 기적같이 오늘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봉화, 광부 두 명의 생환 소식은 당시 이태원 참사 당시 시리에 빠졌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는데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서 있을 때 봉화 또 강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봉화 강부가 두 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렸는데, 그것은 기적은 제가 공짜가 없다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강사는 산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네. 산자부 관리들이 와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들도 절규하는 모습이 다 옳았습니다. 그래서 시초하는 그 기계가 왜 두 대뼈 없느냐. 또 굴을 파고 들어가는 광부들이 먹는 것도 별로고 인건비를 더 줘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소통이 또 안 된다. 이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이게 말씀이 다 맞다. 이래서 우리 행정부의사를 현장에 사람을 찾을 때까지 있어라 하면서 제가 모든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겠다. 시축이 구할 대로 구하고 광부들한테 힘을 주고 또 더 인건비가 들면 더 드리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해서 살아오셨는데, 더 재밌는 이야기는 그 아들이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네. 자기는 자기는 전라북도 도민인데 도지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경상북도 도민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지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바람에 우리 도에서는 뭐 돈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적극적으로 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네. 지난해 국내외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서 모두에게는 힘든 한 해였는데요. 경상북도 추진했던 주요 사업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이 경상북도가 뭐 큰 일을 잘했다, 그 뛰어나게 잘했다 이렇게 자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다 어렵고 또 인구가 줄어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인구가 줄어들겠느냐, 이런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라 수출이 많이 그 성장을 했지만 수입이 많아져서 우리가 한 470억 불 수출을 했는데 나라 전체는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적자가 난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에서는 수출을 예상보다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생각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11조 시대를 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영일만 대교를 잇는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못 해왔습니다. 네. 그 2008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모시고 가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한 결과 원래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일도 있고, 문경에서 김천철도 그것도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런 일들도 해결했는 뭐 여러 가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도 도민들께서는 체감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예, 평가를 예, 해주셨는데 2023년 새 경북 도정 목표와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2023년은 제가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를 꾸릴 때 현재 인수위에서는 5만 불 시대 초119가 못 간다.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인수위원회에 지방균형발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방 관련해서 인수위에 처음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확실히 인정하고 국정 목표에 어디에 살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걸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지방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선두 역할을 하겠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이걸 슬로건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지방시대 대한민국 판을 뒤집자 이게 우리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발전 안 된다는 각오로 그 지방시대를 경상북도에서 이끌어가겠다. 이게 우리의 주요 목표입니다. 예, 지방시대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경상북도의 새 추진 과제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로 편입이 확정된 군의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경상북도 군의군이 아니라 대구시 군의군이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군의가 대구로 편입되면 달라지는 점들이 많겠죠. 예. 우선 군의가 대구로 편입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도민들은 조금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공항을 유치하는 것이 군의가 대구에 들어가보다 훨씬 이득이 크다. 그 판단하에 군의 군민들이 원하는 대구 편입을 제 스스로 주장을 했고 처음에 당초에 군의 군수가 대구시장한테 요청했을 때 대구시장님도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래 했는데 저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생리를 뽑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이후에 국회에서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제가 군의가 대구로 편입되는 과정에 시집 보낸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군의가 대구에 가서 떳떳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도 저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군의 옆에 붙은 의성군은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많은 낙담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성에도 저들이 계획을 많이 세웠고 그때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고 있습니다. 우선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의성 군민들이 한 5만 명 좀 되는데요. 네. 그만한 인구가 부를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을 한 16,000세대에서 한 4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공단 단지도 만들고 그 군 관련 시설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약속한 관광단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 군민들도 실망하지 않고 정말 공항 대후 도시로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의성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우선에 지금 내놨는 특별법을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도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실 건데요. 저는 뭐 특별법이 잘 되리라 보고 안 되더라도 현행 법으로 충분히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별법을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해서 만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우선 공항을 빨리 착수를 해서 빨리 끝내고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일단 군공항을 만들고 국토부에서 민간공항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체가 무조건 합의하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님 추진력이 있으니까 잘 되리라 믿고 현재까지는 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제16대 전국 시도지사 협의 회장을 맡아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들을 상대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홍보 활동을 하느라 바쁜 한 해를 보내셨는데 지사님이 생각하는 지방시대 어떤 방향입니까? 제가 원하는 지방시대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만 지방자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임명제를 할 때 중앙집권 방식 그대로 규정이나 시행령이나 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만 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은 정책을 만들고 지방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 간단한 예로 제가 최근에 그린벨트를 좀 풀어야 된다. 현행은 30만 제곱미터, 그렇게 한 7만 5천 평 정도는 시도지사가 원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풀어주는 걸 이렇게 대가놨거든요. 네. 그 정도 풀어가지고는 할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로 하자. 이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좋다 이랬는데 중앙 공무원들이 그다 당구장표 딱 붙여가지고 중앙에 심의국을 만들어서 추진한다 이래놨어요. 그러면 또 중앙에 다 허가를 맡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시도지사를 믿고 우리한테 내려달라. 또 어떤 게 있느냐. 지금은 지방의 대학생들이 줄어들어서 학생들이 없고 어디에 가나 농촌을 가나 제조업 공장을 가나 인력 부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외국에서 대학생을 유치를 하면은 부모를 함께 비자를 발급해서 노동력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걸 제가 토론회를 거쳐서 이미자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방 정부가 외국에 자매 기른 도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 도시 가서 학생들을 뽑아주고 부모들을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우리가 비자를 발급하는. 비자 발급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위에서도 함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금 법안을 내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은 대학교 학생도 채울 수 있고 그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과정을 나와서 취직을 하면 이민도 받아주는 우리나라 지금 이민 정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라가 지금 애도 안 놓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나라인데 그 외국인들 이민을 받아주는 또 다문화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예. 자,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수도를 꿈꾸며 다양한 정책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메타버스가 차세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타버스 기본 개념과 함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예.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AI 또 VR, AR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겁니다. 앞으로 이 설명을 해도 잘 안 들릴 건데 어떤 세상이 되겠느냐. 지금 우리 공항을 만들잖아요. 공항을 만들고 있는데 공항을 가상 현실 속에서 공항을 지금 메타버스 상에 에어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걸 더해서. 그러면 그 세계 좋은 공항들의 장점들을 여기 다 실어보는 겁니다. 다 실어보고 지금 공항 면세점들도 메타버스 상에 만들고 있습니다. 또 신라 왕경을 복원을 하는데 신라 왕경 복원이 지금 붓으로 하거든. 붓. 이게 유물을 발견을 해야 되니까 붓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이걸 메타버스 상에서 옛날 6세기, 8세기 신라를 올려놓고 아바타들이 옛날 선덕여왕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 구현했던 것을 현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메타버스인데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모두 합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화요일 아침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7시 20분에 화공이라고 공부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메타버스를 가장 잘하는 사람 7사람을 초대를 해서 특강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해답이 없다. 기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메타버스 수도 경상북도를 선언을 하고 그 상표 등록까지 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미국의 헐리우드 아시잖아요. 네. 헐리우드가 영화를 잘 만드는 곳입니다. 네. 그 지역 시장님이 메타버스 영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이 최근에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한국이 영화를 잘 만드니까 한국에 가서 메타버스 영화를 만들자. 그러니까 한국을 메타버스를 누가 잘한다 찾아보니까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 나와서 그 시장님이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메타버스 상의 영화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메타버스 관련 산업은 결국 4차 산업을 총 집대성한 예,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 신산업 관련 얘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비롯한 원자력 신기술과 백신 바이오 산업 그리고 2차 전지를 핵심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 신산업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신산업은 우리가 통상에는 반도체,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원전입니다. 원전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인데 지난 정부 때 잘못을 해서 그 원전 기술이 약간은 후퇴됐습니다만은 또다시 울진 원전 3, 4호기를 지금 재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을 신기술로 만든 게 SMR, 소형 원자로입니다. 소형 원자로. 그리고 원전의 한 10분의 1 정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이 소형 원자로를 만들면은 이 가지고 선박에도 실을 수 있고 나중에 버스에도 실고 트럭에도 할 수 있고 또 외딴 울릉도 같은 데 가서 원자로 하나만 들고 가도 울릉도 전체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꿈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경주에 SMR 연구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연구단지만 만들어서 안 되니까 산단을, SMR 산단을 경주에 만들려고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또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게 수소입니다. 수소 에너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청정 에너지인데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울진에 산단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로 만드냐? 울진에 원전이 많기 때문에 전기로 물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 값이 굉장히 싸게 치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 에너지, 그래서 청정 에너지 벨트를 만들겠다. 그 방금 바이오는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바이오 산단이 형성돼, 그것도 국가 산단을 해달라. 포항은 지금 해놨습니다.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또 총력을 쏟고 포항은 있고 지금 저 배터리 특구로 배터리,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의 다 포항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특화 단지를 만들어서 배터리 특구를 더 확대해서 앞으로 산업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준비 지금 중에 있습니다. 구미는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을 해서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가 이제 반도체라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한 123군데가 구미에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완제품을 만드는 건 대부분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 단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구미는 반도체, 포항은 2차 2차 전지, 전지, 안동은 백신 바이오. 백신. 예. 그리고 경주의 SMR, 울진의 원전. 원전과 수소. 예. 예.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경북하면 또 농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예, 없는데요. 농업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면서 농업 대전환 시대를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농업은 이제 첨단 산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은 힐링 공간으로. 그래서 제가 원래 농업 대전환 원년이다.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3%입니다. 그리고 곡물만 있잖아요. 쌀, 보리, 밀 하는 거, 콩. 곡물 자급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나가서 수입길이 막히면은 국민 반은 굶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래서 식량을 2배 정산시켜야 된다.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실행을 하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농토와 비슷한 나라가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농토만. 그 나라는 작년도에 농사 지어서 수출 수입 차이가 380억 불, 즉 흑자를 냈습니다. 380억 불을 흑자를 냈습니다. 네. 우리는 360억 불을 적자를 냈습니다. 왜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거기는 대규모화 있고 첨단 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래식 농법입니다. 이것을 우리 도민들께서 들으면은
마을 부락 단위의 앞에 있는 덜들을 모두 공동 경영하는 겁니다. 대규모하고 이모작하고 거기에 스마트팜하고 식물 공장 만들고 또 황무지 같은 데 전혀 못 쓰는 같은 데 대마 심으면 잘 큽니다. 네. 이런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첨단산 과학화하고 대규모하는 이런 농법으로 바꾸자. 대마 말씀하셨는데 대마가 햄프. 예, 예. 안동 지역이 2020년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돼서 지금 관련 사업들이 예, 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전 세계가 대마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대마를 지금까지 마약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환각성이 있는 거를 대마초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마약으로 관리했는데 환각성에 있는 THC를 하는데 그게 0.3 미만이 이하가 되면은 그거를 마약 관리법에서 풀어줘야 된다. 네. 그걸 지금 요청해 놨고요. 대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대마를 만들면은 줄기밖에 안 씁니다. 뿌리와 잎에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의약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심지어 대뿌리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 자재로도 만들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있고 한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했는 것을 안동에서 자유특구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자유특구를 만들어 놨는데 의약품 만들고 화장품 만드는 데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규제가 많이 따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으로 THC 환각성 있는 건 0.3 이하는 풀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대마 산업이 앞으로 세계적인 산업이 될 거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경북 동해안 해양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관련 사업 진행 사항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도지사 처음 나갔을 때 동해안 시대 열지 않고는 5만 불 시대 못 간다. 우리나라 동해안 면적이 우리가 관리한 면적이 경상북도 면적의 한 7배 가량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바다 면적이. 그 면적을 지금 고기나 잡아먹고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잡는 어업이 아니고 기르는 어업을 전환하고 그 동해안을 우선에 관광벨트를 세계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해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화하고 아까 이야기한 산업화. 그래서 제가 동해안에 그 해양 정원도 만들고 또 영일만 항, 구룡포 항, 또 간포항, 울릉항 이런 데 항을 세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항으로 만들고 울릉공항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벨트화 한다든지 이런 게해서 동해안 시대를 확실히 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대 수건이었죠.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은 네. 지난해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일만 대교가 뭐 초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현장에 가서 바로 지적을 하고 적극적으로 안 밀어주면 이거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1일 날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쉽게 하면 손가락질 해야 된다. 그것을 사진을 딱 찍어서 후임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다 제가 만나서 설득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18km 그 해양 대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군 문제가 있어서 반은 바다 밑으로 가고 반은 해양 대교로 가는 이런 형태로 결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랜드마크가 될 뿐들 아니라 관광 코스가 되고 거기에 중간에 섬을 또 만듭니다. 네. 섬에 호텔 같은 거 지어서 관광 자원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우리 환동의 본부죠. 예. 동해안 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부 청사가 원래는 올해 말에 짓고 작년 말에 짓고 1월 달에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6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6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 동부 청사를 지으면은 동해안 5개 시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을 관리하는 동해안 시대를 여는데 허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각종 정책 같은 데 개발하고 동부 청사를 저는 대한민국 해양을 발전시키는
정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아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북 지역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과 산업,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상당히 넓게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경상북도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좀 속도를 내고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대구 경북은 한 뿌리고 함께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중심적 역할을 늘 해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변방이 아니냐, 수도권보다 훨씬 못한 지역이 아니냐 이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또 경상북도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4차 산업을 인재들이 만들어 나가는 뿐더러 그때 가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이디어 산업과 문화, 예술, 관광, 쉽게 하면 먹고 놀고 즐기는 일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통 문화부터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농업 대전이라든지 또 대기업 유치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일자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북인 자존심을 지키고 경북이 그동안 나라의 주역 역할을 해왔는 것을 다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예. 네,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철호 지사를 모시고 마련한 TBC 보도기획 지역이 희망이다 경상북도 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 순서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모시고 대구시의 새 시정 방향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